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내한테는 복이 하나도 없네? 응? 요즘은 그 설 명절도 잘 안 세시나 봐. 예전에는 떡도 많이 하고 뭐 먹을 것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명절 뒤끝 때문에 옛날에는 막 뭘 싸들고 오느라고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없네 보니까. 명절들을 잘 못 세신 것 같다. 자, 오늘 진도 77조. 도시계획 시설. 그러면 용어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반 시설. 자, 도로, 공원, 광장 등등등 이렇게 쭉 나오죠. 이런 걸 전부 합해서 무슨 시설? 요걸 기반 시설. 다시 기반 시설이 또 무슨 시설이 된다? 도시계획 시설이 되는 거지. 또 기반 시설이 무슨 시설이다? 광역 시설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갖고도 이렇게 이름이 달라져. 그냥 이름만 나올 때는 기반 시설. 그럼 이제 시험에서 도시계획 시설이란 이렇게 물으면 항상 앞에 있는 무슨 시설 중? 기반 시설 중. 자, 무슨 계획으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시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라는 게 만들어지려면 자,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계획이 필요해? 관리 계획 결정이 필요해. 그럼 관리 계획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이름을 뭐라고 불러? 도시 계획 시설이다 이렇게 부르죠. 다시 광역 시설이란 그러면 광역 시설도 기반 시설 중에서 둘 이상 특광시군회가 어떻게 돼 있어? 걸쳐져 있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면 이름을 광역이다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도로 같은 거는 보통 기반 시설인데 무슨 시설이야? 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로는 항상 둘 이상 시군에 어떻게 돼 있어? 걸쳐져 있어. 그럼 무슨 시설? 광역시설 이렇게 말해. 그럼 이제 보통 이제 공항 같은 거, 공항도 기반 시설. 그럼 공항 설치하려면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하면 도시계획 시설. 만들어 놓고 나면 공항은 둘 이상 시군이 어떻게 돼 있어? 공동으로 이용을 하게 되니까 무슨 시설이다? 광역시설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항상 기반으로 문제 나오든 도시계획 시설로 나오든 광역시설로 나오든 똑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에 요 관리계획의 결정이 되면 요 시설부터는 효과가 항상 뭐를 하게 돼 있다? 사업을 하게 돼 있지. 그러면 요거에 대한 사업을 하려면 요거를 무슨 사업이라고 부르냐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불러죠. 그래서 앞으로 시설자가 나오면 도시계획 시설하면 관리계획 결정되면 반드시 뭐 한다? 사업. 그때 그 사업의 이름은 시설사업이다. 이 시설사업은 무슨 사업 중에 하나야 이게? 무슨 사업 중에 하나?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사업 하면 몇 가지? 세 가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시설사업이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이라는 말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도시계획사업 그러면 세 가지 사업.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시설사업은 도시계획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면 또 맞아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 자, 여기까지로 오늘 배우는 과정이에요 순서가. 그래서 여러분 책에 기반 시설의 종류가 쭉 나올 건데 거기에서 체크할 것은 3번하고 동그라미 3번 무슨 시설? 보건위생시설. 자, 보건위생시설에 뭐가 있나요?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5번 체크하고 환경기초시설. 거기에 하수도 폐기물 처리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기반시설의 종류를 물을 때가 있어. 다음 주 무슨 시설이 아닌 거 이런 거 물잖아. 그럼 요 두 개 시설을 정확하게 알면 돼. 이 두 개 시설만 알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답은 다 찾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두 개만큼 구분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에 보면 유통공급시설. 거기에 공동구 체크 하나 하고 공동구.
공동구 찾았나요? 그럼 공동구도 별도로 무슨 시설 중에 하나야? 기반 시설 중에서 유통공급이야. 유통공급 시설. 요거는 그 명칭까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양과로 2번. 도시계획 시설이란 그럼 뭐라고 나와? 기반 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다음 장에 넘기면 시설의 설치 관리가 나와. 그러면 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은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 그래서 거기다 밑줄 원칙에다 원칙에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찾았나요? 설치하려면 그 다음 줄 미리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돼 있어. 그런데 예외는 첫 줄 끝부분에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 밑줄 꼽아.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 그 다음은 동그라미래. 다음에다는. 그 동그라미하고 그 다음 밑에다 대통령령 이렇게 적어놔. 그러니까 다음에서 정한다는 게 어디서 정한 거야? 대통령령에서 정한 거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줄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 뭐 할 수 있다? 설치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원칙은 설치하려면 무조건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이 결정을 해야 돼. 그런데 무슨 령에서 정하면? 대통령령.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다음에 이렇게 출제가 안 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런데 대통령령을 간혹가다 시험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 이렇게도 낸다는 이야기야. 그럼 국토부 장관이 정한 게 아니라 무슨 령에서? 대통령령. 그러니까 여러분 책처럼 다음에 이렇게 써놓고 하면 공부 못해. 다음이란 말은 반드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박스 안에 있는 경우야. 그래서 박스 안에 보니까 기역, 니은 있는데 기역만 딱 봐. 기역에 무슨 지역에서 이 말이 나와? 도시지역이나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이렇게 나오잖아. 요게 답이야.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 자, 잘 들어. 장례시설을 설치하려고 한다. 지문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무슨 계획 결정 없이도 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무슨 지역이라고 나오면? 도시지역에서. 또는 또 한 번 더 나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뭐를 설치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럴 때는 무슨 계획 결정 없이? 관리계획 결정 없이야. 답이야. 안에 있는 시설을 외우라는 게 아니야. 무조건 시험장에 가면 도시지역에서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이 말이 딱 나오고 시설을 설치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무슨 계획 결정 없이?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한다. 이게 답이야. 여러분 시험에 매번 나오는 시험 문제야. 그 다음 쭉 내려오면 자, 시설의 관리가 나와. 그러면 시설의 관리에 대해서는 첫 줄 끝부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밑줄 거. 그럼 관리의 원칙 하면 무슨 법?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 그런데 왜 거기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예외로는 이제 국가가 나와. 또 지자체 관리가 나와. 그러니까 책을 이제 풀었으면 자, 관리의 원칙은 무슨 법?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예외로 그러면 이 법과 다른 법에 없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 국가 관리가 있고 지자체 관리가 있어. 그럼 국가가 관리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나와. 그런데 지자체라는 말이 붙으면 무조건 뭐 나올까? 조례로 이 말 나와. 이 시간 이후로 지자체에 써놓으면 그 다음에 뭐 나와? 조례로 이렇게 나와. 순서가. 그러면 이제 국가가 관리할 때 대통령령에 가면은 괄호 속에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라 이렇게 써 있나요? 괄호 속에 그거 밑줄 거나. 그러면 시험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국가가 관리한다 이 말 나오면 두 가지 중 하나가 나와. 무슨 령? 대통령령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 대통령령에 있는 내용을 출제하는 거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이렇게 나오든가 두 가지로 나와. 그다음에 지자체 관리 그럼 무조건 뭐로? 조례로 이러면 돼. 그래서 설치 관리 문제 두 가지 했어요. 다시 설치의 원칙 하면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그 지문을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설치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찾으셔야 돼. 그 다음에 관리에서 원칙하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다. 그러면 예외로 이렇게 나오면 국가나 지자체 관리가 나오는데 국가관리 그러면 뭐로? 대통령령 아니면 중앙관세장이 관리한다. 그 다음에 지자체 관리 그러면 무조건 조례로 이렇게 찾으시면 돼. 그 다음 오른쪽에 넘어가면 공동구 설치 관리가 나와. 공동구 설치 관리. 그럼 공동구 설치 관리의 1번 의. 자, 공동구는 다시 한번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것의 공급 설비나 통신시설, 하수도 시설 등을 어디에다가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지하에 설치한 시설물을 바로 공동구라고 한다. 이렇게 배우고. 그럼 이제 공동구도 딱 두 가지가 나와. 시험에서 보통. 공동구 설치 관리가 나오면 먼저 설치. 그럼 왜 공동구도 설치 관리가 나와 이렇게? 무슨 시설? 이것도 기반 시설이잖아. 그럼 기반 시설은 무조건 뭐가 나와? 설치 관리. 공동구도 기반 시설이니까 무조건 뭐 나와? 설치 관리. 그럼 설치하는 거하고 관리하는 게 나올 건데, 자, 설치하려면 무슨 계획 결정? 관리 계획 결정이야. 분명히 이것도 기반 시설이니까 설치하고 나온 무슨 계획? 관리 계획 결정이야. 그럼 관리 그럼 무슨 법? 이 법과 다른 법에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똑같은 내용이. 그런데 이때는 이제 설치할 때 설치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나와. 공동구는 설치하는 사람 바로 시행자로 돼 있어. 시행자. 그러니까 시행자들이 공동구를 설치해야 돼. 그때 이제 설치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 하게 되냐면 도시개발구역이나 또는 정비구역이나 또 택지개발지구야. 이런 지구의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지문이 나올 때는 누가? 시행자가 설치하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시행자가 무조건 설치하는 게 아니라 주로 도시개발구역이야. 우리 도시개발구역 우리 과정에 나오네. 무슨 사업하는 거야 이게? 개발사업. 요건 정비사업. 이거 택지개발사업이야. 택지개발사업.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이 됐는데 면적이 얼마? 200만 초과가 돼야 돼. 그럴 때 사업하는 누가? 시행자가 설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럼 여러분 시험에 요 숫자까지도 다 출제가 돼. 지난번 시험에 150만, 330만 이렇게 나와 다. 그러니까 무조건 200만 초과로 나와야 돼. 200만 초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면 설치하는데 비용은 누가 낼 거냐? 비용. 당연히 설치하는 시행자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설치가 되면 점용할 건데 점용 예정자라고 그래. 그러면 점용 예정자니까 만약 전기해봐. 그럼 전기는 어디야? 한국전력공사겠지? 그럼 전력공사가 점용 예정자잖아. 예정자. 아직은 점용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 예정자가 비용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해. 누구하고 누가? 시행자하고 점용 예정자가 함께 부담.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관리 그러면 관리자가 또 나오겠지. 관리자는 특, 광, 시장, 군수 이렇게. 그러면 창원시에서 공동구 관리자는 누구야? 창원시장 그러겠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무조건 특광시군이야. 특광시군에서 자, 그 사람이 관리자가 돼. 그러면 또 관리 비용 문제가 나오겠지. 관리 비용. 그럼 관리 비용은 관리자하고 이제는 점용자가 되겠지. 다 만들었으니까 예정자가 되는 뭐야? 점용하겠지. 그 사람이 부담해. 그래서 요건 가장 기본 문제야. 공동구 설치 관리는. 그래서 여러분 책에다 공동구 설치 관리 옆에다 요걸 딱 적어 놓으시면 돼.
공동구 설치관리 옆에다. 안 되면 그 윗부분 여백 있잖아. 거기다가 이렇게 4줄로 딱 적어 놓으시면 돼. 자, 이제 책 보시고. 자, 책에 보면 2번 공동구 설치. 그 설치 대상 지역, 그러니까 타이틀은 읽으면 안 돼. 타이틀은 안 맞으니까 그냥 그 부분을 보란 이야기야.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등이야.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등. 그러면 다음에 해당하는 거 체크. 박스 안에 기역, 무슨 구역? 도시개발구역. 옆에다 써. 도시개발구역 옆에다. 도시개발사업. 2번에 택지개발지구 옆에다 택지개발사업. 자, 리을에 정비구역. 그러면 정비사업. 그러니까 각각 구역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이름이 지금 써드렸어. 그럼 다시 본문에 그렇게 해당되는 지역 등에서 자, 숫자 얼마 초과?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줄 끝에 사업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시행자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주로 3군데 지역이 나와야 되고 면적이 얼마? 200만 나와. 그럴 때 시행자가 설치해야 한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번호. 비용 부담은 둘째 줄 끝문장.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항상 누가 하고 나고? 설치하는 시행자하고 점용 예정자가 돈을 부담한다. 다음 장. 공동구 수용시설. 공동구가 설치가 되면 다음의 시설은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한다야. 그러니까 공동구가 만들어지면 공동구에 들어갈 시설은 반드시 어디에다? 공동구에 수용하도록 하라는 내용이야. 근데 그 중에서 시옷과 이용의 시설. 자, 시옷이 뭔가요? 가스관. 그 다음에 이용은 하수도관이야. 그 두 가지는 공동구 협의에 뭐를 거쳐라?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야. 그러니까 원칙은 나머지 2개 빼고는 반드시 수용해야 되는 거지. 근데 2개지는 수용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심의가 필요해. 그래서 매번 묻는 시험 문제가 심의만, 심의. 심의 거쳐야 된다. 그러면 이름 외워. 뭐하고 뭐다?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쭉 내려오면 반달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요 순서가 잘못 나와 있어. 동그라미 양 반달가로 5번을 먼저 보세요. 그러니까 이 법조문에 있는 대로만 써주면 좋은데 이 법조문에 아닌 거를 꼭 지가 억지로 갖다 만드니까 순서가 안 맞는 거야. 법조문을 만드는 법학자는 다 조문을 만든 이유가 있잖아. 순서가. 근데 여러분 책에 4번하고 5번에 조문 한번 읽어봐. 조문. 4번은 몇 조로 돼 있어? 44조에 3으로 돼 있잖아. 5번은 뭐라고 돼 있어? 44조에 2로 돼 있잖아. 그럼 이거 먼저 나올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2번을 먼저 배워서 한번 그 밑에 거 위에 거를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책을 쓰면 그냥 법조문대로만 써놓으면 가장 좋은 책이야. 근데 알지도 못한 게 막 지 마음대로 써놓으면 이 순서를 바꿔서 공부해야 되는 거야. 다시 5번 먼저 봐. 공동구 관리 운영 누가 해? 관리 운영. 특광시장군수가 관리한다 이렇게 써놨잖아. 그리고 그 다음 줄 끝에 그 관리 운영을 뭐 할 수도 있다. 위탁할 수 있어. 실제는 대부분 위탁하지. 근데 법에서는 위탁을 묻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누가 관리하느냐 이게 묻겠지. 특광시장군수고 위탁 가능해. 자, 그놈이 해결됐으니까 이제 4번을 봐. 4번.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 사용하려면 공동구 관리자의 뭐를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 5번을 안 했으면 관리자가 누군지를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관리자는 우리가 알고 들어가니까 관리자 허가 받으라 이해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법조문을 만든 사람들은 관리자를 먼저 배워야 허가 문제를 또 쉽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 바꿔놓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다 법학자가 만든 순서는 법조문을 만든 순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리는 관리자를 알으니까 방금 위에 관리자 허가 받는다. 그럼 관리자가 누구였어? 특광시장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자, 원래 설치할 때 비용 부담은 아까 점용 예정자가 부담한다고 그랬지. 근데 돈을 부담 안 한 사람도 뭐는 할 수 있다? 점용하고 사용할 수는 있는 거야. 꼭 돈을 부담해야만 점용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돈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뭐는 할 수 있어? 점용 사용은 할 수 있어. 그런데 시험 문제 낼 때 돈 내지 않은 사람은 점용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없다는 틀린 거야. 할 수는 있어. 대신에 누구의 허가가 필요해? 관리자 허가가 필요해 그 말이야. 다시 그 밑에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셋째 줄 뭐를 내면 돼? 점용료나 사용료 납부하면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설치할 때 돈을 안 낸 사람도 뭐는 할 수 있어? 점용, 사용은 할 수 있는 거야. 누구의 허가를 받아서? 관리자 허가 받아서. 대신에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이제 점용이나 사용을 하면 돈은 내놔야 되겠지. 그래서 무슨요? 점용료나 사용료는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2번.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수립은 항상 관리자가 5년마다 요 숫자 기억해 놔야 돼. 요 숫자가 출제가 돼. 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 요거 누가 수립해? 관리자야, 관리자. 관리자가 5년마다. 그 다음에 3번. 안전점검의 실시는 관리자는 그 법조문에 밑줄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밑줄 걷나요? 거기다 고쳐 쓰세요. 나쁜 자식이야. 지가 이렇게 고쳐 써주면 되잖아. 그 법조문 안 쓰고 1년에 1회 이상 매번 나오는 시험 문제 아니야. 근데 이거를 법조문만 써놓고 말면은 우리는 공부 못할 거 아니야. 법조문 쓸 게 아니라 1년에 1회 이상 쓰면 돼. 그래서 공동구 안전점검의 실시는 무조건 관리자가 몇 년? 1년에 몇 회 이상? 1회 이상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라. 이렇게 출제가 돼. 이것도 한 번이 아니야. 여러 번 출제된 거잖아. 자, 거기까지는 꼭 체크해 두셔야 돼. 그래서 공동구는 요거 외에 출제를 하면 실제로는 못 맞춰. 지금 요 정도까지 선에서는 맞출 수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는 공부해 두시라는 얘기야. 그 다음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야. 그럼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는 1번 의 나와. 역시 광역시설도 무슨 시설? 기반시설이야. 그 기반시설인데 박스 동그라미 1번. 도로, 철도 등 그 끝부분 봐요. 둘 이상 특광시군 관할에 뭐 돼 있어? 걸쳐 있다. 그 둘째 줄에 걸쳐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둘 이상 특광시군이 어떻게 이용한다? 공동 이용하는 시설이야. 그럼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원칙도 무슨 시설과 같다?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광역시설 설치하는 것도 원칙은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 그럼 예외는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네.
이해됐나요? 그럼 광역시설의 관리 무슨 법에 있어?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있겠지. 없을 때는 국가관리가 있고 지자체 관리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똑같은 거야. 기반시설부터 설치관리 문제는 광역시설 여기까지 똑같은 거야. 왜? 똑같은 기반시설이고 광역이니까. 그러니까 시험에서 광역시설 설치관리의 원칙 그러면 무슨 시설과 같아?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규정과 똑같은 거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 이제 문제는 예외야. 그 예외에 기역에 보면 고치세요. 기역. 특, 광, 시장, 군수가 설치, 관리. 타이틀을 고쳐 이렇게. 여러분 책에는 타이틀이 뭐라고 돼 있어? 뭐라고 돼 있어? 책에. 협약 체결 등에 따른 그걸 지우라는 이야기야. 협약 체결 등에 따른이 아니라 특광시장군수야. 이렇게 달라 책이. 특광시장군수가 설치 관리하는 거야. 그러면 시험에서 특광시장군수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 맞아 틀려? 하여야 한다 그럼 맞아 틀려? 그렇지. 왜? 예외라고 그랬으니까 예외. 그러니까 공법이 이렇게 써질 때는 꼭 구분해. 하여야 한다는 무조건 원칙이잖아. 할 수 있다는 예외지. 그러니까 예외일 때는 특방시장 군수니까 설치 관리할 수 있다가 나와야 돼. 근데 여러분 시험에 요거를 그대로 내놓고 하여야 한다로 내서 틀린 거야. 근데 이 사람인데 여러분 책에는 이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내놨어? 협약 체결. 말도 안 되는 소리 써놨잖아. 자, 해석해봐 이제 책에. 관계 특광시장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 설치 관리할 수 있다래 돼 있지? 그럼 누가 지금 설치 관리하는 거야? 특광시장 군수지. 협약 체결해? 협약이라는 게 사람이 아닌데 협약이 설치 관리한다 안 맞잖아. 설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특광시장 군수란 이야기야. 대신에 사유 물으면 사유는 협약을 체결했거나 협의회를 구성한 경우 있대잖아. 그러니까 전혀 안 맞지 책이. 무슨 말 정확하게 해야 돼. 이거 시험 문제가 매번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잘못하고 하면 시험자가 이게 답을 못 찾게 돼. 무조건 설치 관리에서 예외 나오면 광역시설은 누가 원칙 예외로 나와? 특광시장군수가 설치 관리할 수 있는 경우야. 사유를 물으면 뭐 했어? 사유가 협약을 체결했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럼 왜 협약 체결하고 협의회 구성했을까? 둘 이상 걸쳐 있거나 공동으로 하잖아. 무조건 걸쳐 있거나 공동으로 하는 거잖아. 혼자 못하고 협약. 그럼 창원시하고 말해 함안군에 걸쳐 있으면 누가 해야 돼? 창원시장하고 함안군수가 만나서 뭐 해야 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겠지. 그래서 함안군수하고 창원시장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거기까지 됐죠? 두 번째 니은은 도지사야. 도지사가 설치 관리할 수 있다야. 자, 그럼 이번에 타이틀은 맞게 써놨지 또? 그러니까 이건 설치 관리는 전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이. 협약 체결이 한다가 아니라 사람이 해야 돼. 그러면 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다시 봐요. 지금 시장군수가 설치 관리할 수 있는 사유가 뭐였어요? 협약을 체결했거나 또는 협의회를 구성한 경우지 지금. 그런데 협약 체결이 안 됐거나 협의회 구성이 안 됐어 지금. 안 됐어 지금. 안 됐는데 이게 같은 도에 속해 있어. 같은 도에. 뭐 같은 도에 속해 있으니까 누가 해야 돼? 도지사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알아야 돼. 이 사람이 설치 관리할 수 있는 사유는 뭐야? 협약 체결하거나 협의회 구성했을 때야. 근데 협약 체결이 안 됐거나 협의회 구성이 안 되면 그때 형식상으로 지문이 뭐가 나오면 같은 도 속해 있다 이렇게 나와. 뭐 같은 도에는 무조건 누가 나와야 돼? 도지사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도지사 설치 관리했으니까 예외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디귿은 뭐야? 법인이지. 법인도 사람의 개념이야. 법인이 설치 관리 사유는 자 거기다 동그라미 국가계획으로 설치. 그 동그라미.
그래서 유일한 예외가 여기 한 번이야. 그래서 시험에 내면 많이 틀려. 원래 국가계획하면 누구야? 국토부 장관이지, 국토부 장관. 근데 여기서 딱 한 번 예외 나와, 공법 시간에. 국가계획인데 국장이 아닌 경우가 딱 한 번. 무슨 시설? 광역시설. 여기서 나와. 그러니까 꼭 주의하면 돼. 앞으로 공법 시간에는 예외에 국장이 딱 표시가 되잖아. 무조건 무슨 계획이야? 국가계획 이러면 돼. 그런데 국가계획인데도 법인으로 나오는 경우는 공법에서 딱 한 번 있어. 무슨 시설? 광역시설이야. 그래서 시험에 내면 많이 틀려. 국가계획 해놓고 국토부 장관 딱 써놔. 그러면 거의 다 틀리고 나와, 시험에서. 자, 다시 공법 시간에 예외에서 국장이 나올 수 있는 사유는 무슨 계획이다? 국가계획이다. 그런데 유일하게 국가계획인데도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법인으로 나오는 경우가 무슨 시설이다? 광역시설이야. 딱 머릿속에 넣어놔. 이런 거는 빨리 외우는 게 좋아. 이런 거를 외워주란 얘기야. 책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이런 개념을 빨리 외우면 돼. 그럼 우리가 어디 가서 문제를 물어도 그건 다 맞출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걸 외우셔야 돼. 책을 외우라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설치 끝, 다음 장 넘겨보세요. 다음 장에 넘기면 끝에가 누가?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래서 특히 광역시설은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 원칙은 무슨 시설과 같아?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 근데 거기에 의하지 않는 예외라는 말이 나오면 세 사람 누구? 특광시장 군수나 도지사나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사유가 나올 때 협약 체결, 협의의 구성 이 말이 나오면 누구? 특광시장 군수. 협약 체결 안 됐다. 협의의 구성이 안 됐는데 같은 도다. 그러면 누가? 도지사 이렇게 나오고, 국가계획이면 누가? 법인 이렇게 나와. 딱딱 그 정도만 외우면 답 찾아야 되겠지. 자, 거기다가 페이지 99로 이렇게 쓰세요. 할 수 있다 뒤에다 페이지 99로.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또 구성이 안 맞아. 사업은 저 끝에 가서 나와야 돼. 아직 관리계획이 안 끝났어. 관리계획이. 그지? 관리계획은 아직도 무슨 계획이 남아있어? 지구단위 계획이 남아있잖아. 끝나야 사업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책은 엉망진창이 이거야. 왜 이렇게 써놓은지는 모르지만 엉망진창이 된 거야, 책이. 그래서 다시 99로 가면 이제 관리계획 5번에 해당하는 게 뭐야? 지구단위 계획이지? 순서 다시 한번 해봐. 관리계획 1번이 뭐야? 용도지역, 용도지구지. 2번은 용도구역이지. 3번은 기반. 방금 기반시설 배운 거야. 그럼 이제 4번이 뭐야? 도시개발하고 정비사업인데 그건 국토개법을 안 하는 거지. 저기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 따로 하게 돼 있어. 그럼 우리는 여기서 배울 필요가 없지. 그럼 이제 5번이 뭐야? 지구. 그렇지. 그러니까 이놈을 배워야 이제 사업 문제를 배우게 돼 있는 거야. 아셨어?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학자들은 다 순서가 있는 거야. 순서가. 이 순서를 바꾸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르게 하는 거야. 다르게. 체계가 흐트러져. 그래서 반드시 이제 5번으로 와서 지구 단위 계획을 먼저 배우시게 돼 있어.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요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어. 혹시 지정 목적은 기억나는 게 있나요? 지정 목적? 요 구역을 지정한 목적은 무슨 개발? 계획적 개발. 그러니까 첫 시간부터 관리계획 배울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나 무조건 밑에다 뭐라고 써서 계획적 개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나오면 복합적 개발 이렇게 써놓으라고 그랬지. 그게 머릿속에 딱딱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개발이 되니까 개발하려면 나중에 뭐 해야 돼? 사업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기반시설부터 여기까지는 항상 지정이 되면 뭐 해야 돼? 사업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안 배우고 사업을 먼저 할 수는 없는 거란 얘기야. 그러면 일단 구역을 지정한 목적은 개발이야. 개발. 그런데 다시 개발도 뭐 하기 위해서? 계획적이야.
또 이렇게 순서가 넘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구역은 뭐 하려고? 개발하려고. 근데 어떻게 개발해야 돼? 계획적으로. 계획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에 맞는 계획이 바로 무슨 계획이다?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말해. 그럼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요게 이름은 지구 단위 계획인데 여러분이 읽을 때는 무슨 계획으로 읽으면 돼? 개발 계획이야. 개발 계획.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뭐 하는 계획이야? 개발시키는 계획이야. 개발시키는. 그러니까 저 구역만 지정해서는 개발이 안 돼. 구역 지정과 동시에 뭐가? 계획이 수립이 돼야 돼. 그러면 이제 계획이 수립되면 비로소 뭐를 할 수 있냐면 사업, 공사, 착수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사업과 공사를 써놓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사업은 공적일 때, 공사는 사적일 때.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책에 사업 또는 공사 이 말 나오지. 그럼 뭐야? 공적과 사적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적인 건 사업한다고 그러지. 여러분이 건물 하나 지으면서 사업한다 그래? 공사한다고 그래? 그러지. 공사한다고 그러지. 여러분이 무슨 사업한다는 말이 안 맞는 용어야. 그래서 항상 사업이나 공사 이 말 나오면 공적인 거, 이거 뭐 사적인 거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구역만 지정해서 사업 공사를 하는 게 아니야. 자, 구역 지정과 동시에 뭐가? 계획까지가. 계획까지만 만들어지면 바로 뭐 들어가? 사업이나 공사 바로 착수를 해. 그래서 지난번에도 요걸 생각하잖아. 자, 정비구역이다. 그럼 정비구역은 뭐 하는 사업이야? 정비사업 하는 거지. 그럼 정비사업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이 있어?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다고 그랬지. 그럼 우리가 정비사업 하겠다고 재개발 재건축을 20년이 지났어. 경과됐어. 그래도 안 하고 있어. 그럼 다시 사업하려면 무슨 구역 지정해야 돼? 지구단위. 그럼 지구단위 지정하면 다시 뭐만 수립되면, 지구단위 계획만 수립되면 바로 그때부터는 공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가 개발된다는 말이 나왔는데 바로 개발이 안 되고 쭉 길어지고 있으면 절대 개발이 안 돼. 그러면 다시 뭐가 지정돼야 돼? 지구단위. 저게 지정됐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계획이 하나 수립되는데 요 계획도 말을 안 하면 절대 안 되니까 요 구역이 지정됐을 때 지정의 효과는 바로 3년이야. 3년 안에 수립하라. 이렇게 법으로 정해놔. 만약에 안 정해놓으면 또 여기서 몇 년씩 걸릴 수도 있잖아. 반드시 몇 년, 아무리 길어봤자 3년 안에는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대부분은 지자체에서 1년 안에 만들 수도 있겠지. 그럼 1년 안에 수립이 끝났어. 그럼 바로 뭐 들어가? 사업이나 공사 들어가잖아. 아무리 늦어도 몇 년? 3년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렇게 정해놓고 또 안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 무슨 조항을? 실효조항을 준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실효조항 주면 너 안 하면 없을 테니까 꼭 해야 한다. 이렇게 뜻이야. 그러니까 실효조항이 있으면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꼭 하도록 만들 때 뭐가 있어? 실효조항이 있다. 이렇게 말해. 왜인가 생각해 보려봐. 우리가 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려면 무슨 계획 결정해야 돼? 관리계획. 그럼 관리계획 결정절 다시 한번 해봐. 입안부터 해야 되겠지? 그럼 입안하기 전에 무슨 조사해야 돼? 기초조사. 또 누구 의견 드려야 돼? 주민과 지방의회. 그러고서 이제 입안이 됐지? 그럼 신청했어. 이제 만약에 함안군수가 신청했어. 도지사한테. 그럼 도지사가 또 뭐 해야 돼? 협의하고 심의 거쳐서 결정고시하고. 또 무슨 도면? 지형도면 고시까지 해야 되지? 그럼 그런 과정이 쉬워 어려워?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쳤잖아. 그래 거쳐서 결정까지 해놓고 3년 안에 이 계획을 수립 안 해서 없어질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어렵게 해서 만들었으니까 반드시 몇 년 안에 3년 하도록 만들어. 그럴 때는 무슨 조항? 실효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꼭 해야 하는 경우에는 무슨 조항이 있어? 실효조항. 너 안 하면 없을 거니까 꼭 하라. 그럴 때 뭐를 붙여놔? 실효조항을 붙여놓는다 그래.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아무리 늦어도 몇 년 안에는 3년 안에는 수립해서 개발된다. 이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이해해야 돼. 여기를. 내용 가서 백날 외워봤자 필요가 없어. 이 개념이 안 잡히면 여러분 지문 바꾸면 못 찾아내. 실효조항이 있다. 이런 것도 그 뜻을 알으셔야 돼. 그렇다면 이제 이 구역이 지정이 되잖아. 지정. 그 다음에 요 계획이 수립이 돼. 그러면 지정하거나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모두 무슨 계획이야?
관리계획 결정이겠지. 그러면 결론은 이 사업이 들어가거나 공사하려면 관리계획 결정이 몇 번 있어야 돼? 그렇지, 2번. 지정할 때 1번. 다시 몇 년 안에? 3년 안에 계획을 또 한 번 수립할 때 결정을 또 한 번. 그러니까 2번의 결정이 있으면 뭐 한다? 사업이나 공사 이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야. 구역이 먼저 지정되고 다시 바로 지정과 동시에 계획이 만들 수가 없어. 지정되면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소 기간이 얼마 정도는 필요하겠지. 그래서 자 1년이든 2년이든 수립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 결정. 그러니까 결론은 2번의 결정이 있어야 뭐 한다? 사업이나 공사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지. 다시 이때 결정권자는 그동안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 이렇게 돼 있었지. 모든 결정은. 근데 여기서부터는 대도가 아니라 누구 나와? 시장 군수. 요게 결정권자. 여기가 주의사항이야.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누가 바로 결정한다? 시장 군. 그래야 계획적으로 빨리 개발될 거 아니야. 만약에 함안 군수가 위반해 놓아서 다시 도지사한테 신청하면 도지사가 이거 결정할 때 바로 해줘 안 해줘? 또 안 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것만큼은 시장 군수가 직접 뭐하라? 결정하라. 그래서 시험에서 꼭 주의해야 돼. 지금까지는 무조건 누구 나왔어? 결정하면 국장, 시도, 대도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무슨 구역 하나만? 지구 단위 요거 하나만큼 무조건 국장, 시도 하고 누가 나와야 돼? 시장 군수 이게 나와야 돼. 그래서 늘 주의해야 될 게 이 지문이야. 시험장에서 이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풀다 보면 머릿속에 딱 정해진 게 국장, 시도, 대도가 머릿속에 애워져 있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면 틀린다. 이렇게 해야 돼. 무슨 구역만큼은 지구단 요거만큼은 끝에가 누구다? 시장 군수 요거 나와야 돼. 그다음 요 구역이나 여기 있는 계획도 우리 주민들이 위반해 달라고 뭐 할 수도 있어? 요거 기억나? 제한. 저 앞에서 배웠잖아.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이거 빨리 좀 해달라 하고 뭐도 할 수 있어? 제한도 할 수 있어. 여기가. 왜? 여러분 동네가 아까 말한 대로 재개발하겠다고 해놓고 20년 지나대로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불편해 못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민들이 얼마의 동의를 받아서 이거 좀 빨리 좀 해달라 하고 뭐 할 수도 있어? 제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모든 시험 문제가 여기는 다 나와. 시험 문제가. 결정권자도 하나하나 물을 수가 있고 또 주민이 제안하는 것도 묻게 돼 있고 반드시 여기서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같이 이렇게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돼. 그래서 일단 요게 기본 틀이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 여기까지가. 지정과 계획 만들고 사업 들어가고 또 지정하든 수립하든 전부 무슨 계획이 관리 계획이 결정되고 결정권자에 누가 나온다? 시장 군수 나온다. 이거. 또 이건 누가? 주민들이 위반해달라고 뭐도 한다? 제한도 한다. 이 부분이잖아. 여기까지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러면 지정 대상이 어디냐? 지정 대상.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그 수립 대상 지역 어디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여기 나오지? 일부라는 말. 왜 일부가 나와? 여기. 뭐가 나오면 끝에가 지구나 구역이 나오면 무조건 뭐야? 어디에 일부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창원시 전부에 지정돼, 일부에 지정돼. 일부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창원시야. 그러면 창원시 전부를 대상으로 만드는 계획은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이야? 기본하고 관리 계획은 창원시 어디? 전부를 대상으로 하지. 그런데 창원시 일부만 계획적으로 개발하려고 그래. 그럴 때 지정하는 게 무슨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잖아.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창원시 어디에? 일부만 개발하는 계획이야. 일부만. 그래서 항상 지구 단위 계획은 뭐라고 읽어? 개발 계획이야. 개발 계획. 그러니까 창원시 일부 개발할 때는 무슨 계획이 필요해? 지구 단위. 전체 필요한 계획은 무슨 계획? 관리 계획이나 또는 기본은 나올 일이 없겠지. 요건 안 나와도 전부를 대상으로 무슨 계획? 관리 계획이야. 그러니까 창원시 전부에는 무조건 뭐가? 관리 계획이 결정되겠지.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창원시 어디에만 일부야. 그래서
작년도 30회 시험이 요거 나왔잖아. 한 문제. 이게 한 문제짜리야. 지문에 써놨어.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수립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이렇게 물은 거야. 그럼 무조건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찾으면 돼. 이게 포인트. 이게 답 찾는 게. 그럼 이제 앞에를 좀 해석해 봐요. 우리 도시 군 계획은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이야? 기본하고 관리 계획이라는 뜻이야. 기본하고 관리 계획 합해서 뭐라고 그래? 도시 군 계획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다시 도시군이 어디가 도시군이야? 그대로 해봐. 도시가 어디였어? 터, 광, 시 이 뜻이었잖아. 요 군은 그대로 군이지. 그러니까 특광시군의 계획이잖아. 그러면 수립 대상 지역도 어디가 돼? 터, 광, 시, 군이잖아. 특광시군 어디? 일부 이렇게 되는 거지. 아셔서? 그러니까 항상 지정 대상을 물을 때는 특광시군의 어디? 일부야. 만약에 법조문 그대로 나오면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고 이걸 해석하면 특광시군의 어디다? 일부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다 알아야 돼. 그러면 특광시군을 용도로 보면 요건 용도로는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이야? 도시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말하겠지. 그럼 시험에서는 이제 뭐로 나와? 요렇게 나오기도 하고 요걸로 나오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 어디에도 지정할 수 있고 도시지역에 지정할 수 있고 도시지역 아닌 쪽에도 지정 이렇게 되겠네. 요게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요놈만 달달달 외우고 가잖아. 시험장 가서 또 바꿔놓으면 못 찾잖아. 그러니까 수립 대상 지역이란 결론은 어디? 특광시군. 특광시군의 일부야. 다시 그걸 용도로 말하면 대한민국은 도시 아니면 도시지역 외로 돼 있지. 그러니까 도시지역 일부에 지정해도 되고 또 도시지역 외의 일부에 지정해도 된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항상 여기까지 개념이 정확. 하여튼 지구 단위 계획권 지문 하나하나가 전부 시험 문제다. 이렇게 알면 돼. 그래서 여기는 시간이 많이 걸려. 시험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구분이 나와. 요거는 이제 쉬었다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지? 쉬었다가 구분부터 들어갈 거니까 요건 절대 지우시면 안 될 거지는 앞으로 한 1시간 반은 계속 해야 되기를. 그러니까 쉬었다가 이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